자. 시간이 조금, 나 이거 어디다 놨지?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초과 시간을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자, 일단 오늘 테스트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연속 문제 중에서 사이값 정리랑 최대 최소 정리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문제들 일부 좀 집어넣습니다. 미분계수 도함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친구들 중에서 마무리된 친구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가 지금 현재 최고점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한 명이 12번.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12번.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근데 15번. 미분법 연습해야 됩니다. 그죠? 미분법 혹시나 해서 그냥 집어넣었어요. 빈칸 채우기로. 자, 그리고 랄랄랄랄랄라 6개. 안 돼. 10개. 안 돼. 여긴 패스할게요, 일단. 안 돼, 진짜. 안 돼. 정말. 지금, 빠른 학교들 시험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죠? 빠른 학교들. 지금 만약에 교평수 부담스럽다. 그럼 저기 도저히 시간 없으면 그냥 단권화라도 지금 계속 풀어야 됩니다. 단권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여기 기출문제들은 다 단권화 수준이에요. 단권화에서 한 두 번만 싹 다 정리해놓으면 한 레벨 3까지 한 두 번만 싹 다 정리하면은 그냥 다 맞을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냥 다 맞을 수 있어요. 12번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근데 뭐 그것도 정이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 얘기 잠깐만 좀 해볼게요. 1번은 패스. 그렇죠. 이거는 최대 최소 정리.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저 간단하게 최대 최소 정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만 볼게요. 그냥 얘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하자 그런 거야. 최대 최소 정리는 딱 이 조건이에요. 첫 번째, 구간이 닫힌 구간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구간 안에서 전부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간 안에서 그냥 다 연속으로 연결돼 있다라면은 무슨 결과가 나온다?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와 최소를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 무조건 한 개 이상은 있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걸 따르고 볼 내용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주면 돼요. 그럼 열린 구간은 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여기서 최대 나오는 거 아닌가? 영원히 증가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최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최대는 가장 최차이 클 때자인데 아무리 확대를 해도 영원히 증가하기 때문에 특정 값을 갖는 수는 걔보다 큰 건 더 있어요. 얘는 최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이값 정리잖아요. 자, 사이값 정리는 또 조건이 뭐예요? 닫힌 구간이고요. 또 연속이어야 돼요. 똑같아요. 그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추가되는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은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달라야 됩니다. 그 둘이 같아버리면은 그 사이에 있는 값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요거를 가지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FA와 FB 사이인 값 K에 대해서 FC는 K인 C가 A와 B 사이에서 무조건 존재한다. 그죠?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음에서 양으로 가면 연속함수야? 그럼 무조건 그 사이 근이 없을 리가 없어. 그죠? 딱 요거밖에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그냥 2번이라서 넘어가고요. 그러면 3번 문제는 왜 넣었냐? 얘가 기출 가능성이 제일 높아서 넣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이값 정리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3번 말고 딱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 외에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나온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나오면 그냥 맞으면 돼요. 왜? 주의 깊게 볼 게 아니라서 그래요. 딱 2번 정도로 나오거나 4번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2, 4번을 집어넣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3번 정도랑 나머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는 두 개나 넣기에 좀 그래가지고 그냥 따로 설명할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자, 3번은 이제 가족권 자체도 어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가 지금 2분의 1로 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도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fx가 2분의 1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일단 분모 분자 다 빵 나와야 되잖아요. 왜? 분모가 빵 나오니까. 그렇죠? 분자 다 빵 나와야 되니까 분자에 관련된 fx식은 아무리 못해도 x 플러스 1이란 인수랑 x 마이너스 3이란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인수는 지금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다항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왜냐면 뭔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다가 대입해서 얹어놓고 하면 어차피 얘랑 약분될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만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걸로 수렴하겠죠. 어차피 g도 다항함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g 마이너스 1이 2분의 1로 나오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그냥 뭐 x-3 약분해놓고 이제 3 집어넣으면 4g3죠? 2분의 1로 나오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g-1이 마이너스 8분의 1 음수인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g3는 양수인 중요하다라는 거야. 왜? 아예 fx가 0과 만나는 게 몇 개 나오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g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과 이 3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죠?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쵸? 최소 한 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fx가 0 되게 하는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인수마다 0 되는 걸 찾아주면 되죠.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이거나 이렇게 되니까 얘가 0 되는 거는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gx가 100% 근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 최소 한 개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fx가 0 되는 거는 아무리 못해도 3개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범위에서 지금 fx가 0 되는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열린 구간으로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구간, 얘가 0 되는 근까지는 이제 구간 안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걔는 좀 빼고 생각하자. 그렇죠? 결론은 gx가 0 되는 그 사이근 한 개만 생각해주면 된다. 그래서 최소 한 개 1번이 답이 될 겁니다. 괜찮죠? 저 혹시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거 닫힌 구간으로 나오면 이거 3개 써야 돼요. 그래서 닫힌 구간으로 나오면 괜찮죠? 그리고 또 뭐예요? 아예 구간이 안 주어져 있어도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3개로 써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 구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어요. 얘는 열린 구간인데 얘는 닫힌 구간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요. 이름 2개 써야 돼요. 괜찮죠? 오케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풀이는 솔직히 말하면 2단원 표준풀이고 2단원 표준풀이고 여기에서 조금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얘 뭐지? 와, 우리는 미분계수를 알아요. 그쵸? 아이고 얘도 지금 뭐지? 3에서의 미분계수네. 괜찮죠? 자, 그럼 우리는 fx를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근 하나 빵 나오고요. 3에서도 근 빵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볼게. 기울기 양수, 기울기 양수, 양수요.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하는 무조건 양수고요. 3에서 정확하는 무조건 음수니까 양에서 음으로 가는 사이에서 근이 안 나올 리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에서 무조건 한 개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 3번 풀 때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다 써야 되겠지. 서술형이라면. 근데 객관식 단답형에서는 어떻게 된다? 보자마자 3개네. 기울기 양양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가주자고요. 괜찮죠? 오케이. 시간 아껴야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최대 최소 사이값 정리 문제 중에서 내신에서 또 나올 만한 좋은 문제는 뭐가 있다? 자,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 x 마이너스 c, x 마이너스 a. 그렇죠? 여기 지금 fx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fx가 0이 되는 실근은 인실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5초 몇 개일까요? 근이 5,
4 4 3 2 으악 1 오케이 0.9 0.8 0.7 0.6 어딨지? 0.5 0.4 잠깐 저 이거 안 되는데 나 이거 테스트에다 문제 뺀 게 단권화에서 지겹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변형 문제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분명히 내가 푼 걸 봤는데 근데 지금 이게 바로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내신에서 나오는 거 딱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사이값 정리해서 내신에서 신경 써야 될 문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에 딴 거 나왔다. 뭐라고요? 그냥 맞아야 된다고요. 얘네만 좀 신경 쓰면서 실수 나올 거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자, 뭐예요? 두 개. 왜? 0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넣어서 확인해 봐야지. 그쵸? 근데 F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빵! A-B, A-C. 음수. 그쵸? 양수네. 괜찮아요? 자, 그럼 FB. 이것도 빵빵 나오니까 B-C, B-A. 그쵸? 얘는 마플. 마플 시너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FC는, 뭐죠? 여기 C 집어넣었을 때 빵빵 나오니까 C-A, C-B. 어차피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외에 더 넣어볼 거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ABC가 얼마인지 알고 막 숫자를 집어넣어. 그죠? ABC 외에는 넣어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 모르겠어. ABC를 집어넣는데, 여기서 지금 양수 나오고, 음수 나오고, 양수 나와. 그러면 잠깐만, 얘는 적어도 두 개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최소 두 개인데 어떻게 두 개라고 볼 수 있어? 세 개인지 네 개인지 다섯 개인지 모르잖냐? 왜 두 개예요? 2차 함수예요. 2차 방정식이에요. 괜찮아요? 두 개를 넘어갈 리가 없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미 두 근 다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냥 두 개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 단권화 교재 있는 거예요. 단권화 교재 있는 거. 식이 조금만 추가될까요?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실근 개수 몇 개일까요? 여기 정도까지만 변형 보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 더 변형하는 게 있는데 걘 좀 너무 야비한 것 같아서. 아닌가? 거기까지 한번 볼까? 혹시 모르니까. 몇 개일까요? 저기 참고로 말하지만 두 개였으면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오케이. 기억을 하는구나. 잠깐만, 이거 누가 버린 거지? 세개 처분할까?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름 진짜 신경 써서 만든 문제들인데. 그래.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쟤도 솔직히 말해서 ABC 외에 늘 거 있어요? 없죠? 없어. ABC 외에는. 그치. 답이 나올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몇 차 함수예요? 3차! 빵 되는 끄는 실근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최대 3개. 근데 이미 2개는 확보!
근데 2는 아니래. 그럼 답이 뭐야? 아, 3이겠지. 괜찮죠? 오케이. 문제는 그거야. 왜 3이냐라는 거예요. 왜 3이냐라는 거. 자, 다시 한번. A, B, C. 아유, 어차피 A, B, C 다 집어넣어봤자 얘는 다 빵 나와요. A, B, C 다 넣어봤자.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A, B, C 집어넣은 건 얘랑 똑같으니까 똑같이 양수, 음수, 양수, 최소 A, B 사이에 근 있고 최소 B, C 사이에 근 있네. 근데 3차예요. 최고체 계수가 양수예요. 아, 뭐가 더 들어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을 취해보면 얘는 결국 음수로 간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양에서 음으로 가니까 A보다 작은 쪽에서 근이 100%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세기가 됩니다. 자, 요런 거 변형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내신이 많이 나오니까 이 변형 문제를 단권화에도 여러 개 집어넣은 거야. 교평수에서는 못 봤는데 교평수는 이게 모의고사 기출에서는 이런 문제를 안 내요. 이런 문제를 딱 내신형 스타일이에요. 이건 내신에만 있어요. 그래서 단권화를 더 기준으로 마스터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평수를 왜 나가는 거야? 단권화가 마스터 됐으니까 이제 심화까지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권화가 먼저 마스터되지 않으면 교평수를 들어가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단권화 위주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평수는 없이 그냥 단권화만 해도 되나요? 단권화만 해도 2등급은 나와요. 단권화만 미친 듯이 풀어도 2등급은 나와요. 와, 나는 진짜 1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단권화 가지고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평수 들어가야 되는 거고, 즉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전부 1등급이 가능한 상태예요.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노력 부족이에요. 결론만 얘기할게. 노력 부족.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자질상으로 1등급 불가능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로. 내 눈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눈은 진짜로 노력 부족이에요. 노력 부족. 오케이. 그렇다고 안 떠든 게 있냐? 없어요. 내가 얘기한 거 100% 다 알고 있으면은 전혀 1등급 맞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쓸데없는 기교를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진짜 딱 필요한 최소한만 설명해요. 그냥 걔네만 다 마스터해줘. 걔네만. 그러면은 1등급은 당연히 나올 거예요. 오케이? 진짜로. 자, 사실, 그쵸. 사실, 대진고랑 대진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말할게. 여기는 솔직히 1등급을 장담하기 좀 힘든 학교인 건 맞아요. 여기는 두 학교만. 여기 1등급 장담하려면은 교평수 레벨 5까지 연습해야 돼요. 적어도 레벨 4는 보자마자 파파파팍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1등급 안정권 갑니다. 파파파팍 안 나오는데도 1등급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 하나도 안 하고 맞아야 될 것만 싹 다 맞으면 1등급 나와요.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얘는 뭐 일단 넘어갈게요. 사실 여기서 한 문제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했는데 요거까지만 설명할게. 자, fx가 x-a분의 1, x-b분의 1, x-c분의 a, b, c예요. fx가 0 되게 하는 실근 개수. 이걸 풀라고는 안 할게요. 똑같아요. 두 개예요. 지금 얘랑 똑같은 문제예요. 뺀 거. 요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분수함수라서 좀 달라 보이는데. 그쵸? 달라 보이죠? 달라 보이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fx를 분수권 할 거 없죠? 통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통분해 놓고 나면은 x-a, x-b, x-c, x-b, x-c, x-c, x-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가 0 되려면은 사실 분모가 0 되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잖아요. 얘 0 되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gx라고 잡아서 gx가 빵 되는 근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 ABC 대입해보는 건데 그게 어차피 얘랑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문제 이렇게 나와도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오케이, 이걸 서술형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변형이 전부 다고요. 자,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가서 5번 패스. 5번 패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6번 패스. 7번. 자, 여기서부터는 미분계수 도함수 설명 좀 잠깐 하고 갈게요. 자, 개념적인 거 좀 정리해야 되니까 개념 설명하면서 좀 들어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미분계수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예요? 미분계수의 정의는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변화율 뭐예요? 평균 변화율. 그죠? 기울기. 그죠? 기울기에다가 순간. 이제 극한 쉬운 거죠. 기울기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기울기의 극한으로 구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기울기의 극한으로 구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울기의 극한이 전부 순간 변화율이에요? 아니라고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아니야. 사실 지난 시간에 내가 미분계수를 설명하진 않았으니까. 그쵸? 우리 단권할 때 설명했었던 내용이니까. 오케이. 자, 모든 기울기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은 아니에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쵸? 개념적으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순간 변화율로 나타낼 수 있는 애는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자, 딱 2개밖에 없어요. 그죠? 원래는 증분에 관련된 거죠. 알았어.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나는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알고 싶어. 그죠?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알고 싶어. 당연히 한 점으로 잡아놔야지. 그죠? A에서의 순간 변화. 근데 A 한 점만 있으면 변화를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당연히 다른 점을 또 잡아야 되는데, 그때 X 차이, Y 차이. 그죠? 이 X 차이를 델타 X라고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델타 X. 이 델타 X를 뭐라고 부른다? X의 증가량, X의 변화량.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에서 증분이라고 쓴다고요. 괜찮죠? 증분이라고 쓴다. 다만 델타 X를 이용해서 여기를 A 플러스 델타 X로 쓰면은 굉장히 꼴보기 싫으니까 그죠? 델타 X 자체를 하나의 값으로 잡아서 H로 쓰거나 아니면 X-A로 쓰는 걸로 가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 표현 잘 안 쓴다고요. 그렇죠? 개념적인 부분에서나 델타 X를 쓰지 실제로 잘 안 쓴다고요. 다시 한번 이 델타 X는 원래 어떻게 들어간다? 평균 변화율. 그렇죠? 평균 변화율. X의 증가량.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델타 Y. 그렇죠? Y의 증가량, 변화량. 그렇죠?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상태인데 이걸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안 하고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그렇죠? 아니면은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아니면은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 그렇죠? 이거 3개밖에 안 쓴다고요. 그렇죠? 세 개도 아니에요. 이거 안 쓴다고요. 괜찮아요? 안 쓴다고요.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레이저로 잡히는 게 2개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둘은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거 말고 A 플러스 H, FA 플러스 H 아니면은 X, FX. 그렇죠? 이렇게 잡고 가자. 그래서 증분식 표현 방법과 변수식 표현 방법으로 구분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했어요.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했는데 나는 지금 평균 변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의 순간 변화를 알고 싶어. 그럼 당연히 얘가 하나씩 가까워야 되겠죠. 그쵸? A와 A가 아닌 다른 점 중에서 한없이 인접한 2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당연히 확대를 미친 듯이 했다 그러면은 우극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가 있을 거고 좌극한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을 거라고요. 그쵸? 이때 오른쪽 점과의 기울기가 우미분계수, 좌극한까지의 기울기가 좌미분계수. 그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이대로 안 되고 그 변화가 한없이 0에 가까울 때 그게 진정한 순간 변화지 않냐. 그쵸? 그래서 얘도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얘는 안 쓴다고요. 얘는 H가 빵으로 갈 때, 얘는 X가 A로 갈 때, 그쵸? 이렇게 그냥 쓸 수 있겠죠. 자, 이거를 뒤에서는 어떻게 잡아요? 이걸 라이프니츠는 dy, dx 이렇게 쓴다고요.
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은 그래 얘를 좀 확대했다고 칠게요. 자, x가 정확하게 a인 지점이에요. 자, 오른쪽에 a보다 조금 더 큰 지점이 있을 거고 왼쪽에 a보다 조금 작은 지점이 있을 거야. 그쵸? 확대 끝은 없다 그랬습니다. 확대 끝은 없어요. 근데 그냥 가상으로 확대 끝이 있다라고 가정해서 한번 본다면 a점과 a가 아닌 다른 점 사이 기울기. 그쵸? 이 우극한 좌극한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쵸? 자, 요게 지금 뭐라고요? 원래 기울기 우극한이야. 원래 기울기 우극한. 기울기의 우극한인데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뭐라고 쓴다고요? 우미분계수라고 쓴다고요. 우미분계수라는 용어는 교육과정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용어는 없어요. 그쵸? 그냥 편의상 쓰는 거예요. 기울기의 우극한 좌극한이에요. 그쵸? 그럼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우극한 좌극한 다 있어야 되겠지. 그쵸? 다시 한번. 얘가 우미분계수라고요. 그죠? 우미. 그죠? 자, 그 다음에 2점까지의 기울기가 뭐라고? 이게 좌미. 그죠? 좌미분계수. 그죠? 당연히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아야 되지. 근데 생각해봐요. 곡선인데 이게 완벽히 똑같을 수 있어요? 없죠. 그냥 한없이 가까우니까 수렴값이 같은 거죠. 수렴값.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는데 이때 둘 사이의 x의 변화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dx. 괜찮죠? dx. 이 dx는 x의 변화량? 맞아요. x의 변화량 맞아요. 근데 x의 그냥 변화량인 델타 x랑은 좀 바뀌죠? 미소 변화량. 그쵸? 스마일 변화량. 그죠? 아니죠. 극렬 미자의 작을 소자. 극도로 작은 변화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dx는 사실상 0 플러스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0 플러스 미소한 차이예요. 미소한 차이. 자, 이거 어디서 써요? 소태에서 써요? 안 쓴다니까 좀 적분해서 쓰잖아요. 그쵸? ddx 해가지고 이렇게 쓰죠. 그쵸? 이게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잖아요. 왜? x가 미소하게 변할 때 미소하게 변하는 그 대상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뭐? y를 갖다가 변화시켜보자 라는 거예요. x가 미소하게 변할 때 y가 미소하게 변하는 그 변화 비율을 보겠다라는 거니까 y라는 함수에다가 ddx를 해주면 걔가 x 변할 때 y 변화를 보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얘가 순간 변화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저희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금 미분한다라는 거는 그냥 변화를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를 보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다시 한 번씩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두 개밖에 없다고요. x가 아니다. h가 빵으로 가는 증분식 표현 형태랑 두 번째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변수식 표현 형태. 두 개 외에 또 있다고요? 없다고요. 얘 두 개만 미분계수고요. 얘 빼고 다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얘 두 개만 미분계수예요. 괜찮아요? 두 개만 미분계수예요. 이 두 개 외에는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자, 약속을 한 거. 그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그쵸? 그래, 우리 이런 것도 하잖아요. EH분의 FA 플러스 H? FA 마이너스 H? 얘도 F 프라임 A로 쓰지 않아요? 얘도 쓰기는 하죠. 가끔 쓰죠. 약간 이건 뭐냐면은 정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야매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중에 만약에 김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별명이 찰스라니까? 찰스. 안녕 찰스. 자, 근데 찰스 이러고 부르고 있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자, 굉장히 친해. 와, 찰스 굉장히 친해. 그래서 막 그 주민센터 가가지고 이제 우정 등록증을 이제 공공기관에 제출해서 우리는 완벽한 우정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증명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증명을 받으려고 해서 주민센터를 갔는데 친구한테 딱 물어보니까 찰스, 너 이름이 뭐였지?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철수인 건 알아야지. 찰스를 불러도 상관은 없는데 정확하게 해야 될 땐 철수인 줄 알아야죠. 괜찮아요? 제대로 된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치환해서 이거 나오는 거 아니면 전부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치환해서 이거 나오는 거 아니면 오케이? 자, 여기서 주요한 건 뭐예요? 1번 딱 봤을 때 얘랑 얘의 차이 좀 뭐예요? 얘는 지금 A가 있어요. 그렇죠? 정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A의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은데 A가 없으면 돼요? 안 되죠. A와 A가 아닌
다른 점사의 기울기를 봐줘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A와 A가 아닌 다른 점사의 기울기를 봐줘야 돼요. A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쵸? 다시 한번 A에서 순간 변화를 알고 싶어. 그쵸? 내 신발이 인터넷에서 산 나이키 신발인데 정품 등록증을 같이 보내줬어. 근데 중국에서 사가지고 이게 지금 정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정품 같은데? 그래서 친구가 자기 그 정품 신발 2개를 갖고 와서 한번 비교해 주겠대요. 그래서 내 신발하고 A 친구랑 비교해보고 내 신발이랑 B 친구 신발 비교해보고 이래야 되는 건데 갑자기 친구 2명이 자기들 정품 신발 들고 오더니 지들 걸로 비교하고 있는 거야. 내 거 빼고. 그럼 내게 정품인 게 그 확인이 되냐 이거예요. 안 되죠? 이거 미분계수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아니 A에서 순간 변화를 알고 싶은데 A가 없잖아요. A가 아닌 다른 두 점 A랑 인접한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정의가 안 됩니다. 얘는 정의가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뭐예요? 결국 극한이에요. 극한은 결국 우극한, 좌극한 둘 다 따져야 되죠. 그렇죠?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똑같아야 돼요. 이거 우극한과 좌극한 둘이 똑같은지 봐야 된다고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거 지금 미분계수 아니라 그래서 미분계수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끔 쓰는 거예요. 가끔 쓰는 거. 그러면 얘는 뭐예요? 와, 그럼 쟤는 정체가 뭐냐? 쟤는 정체가 뭐냐면 정점이 없잖아요. 정점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어요? FA를 빼고 더하면 되겠지 뭐. 그러면 안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괜찮죠? 그렇죠? 그럼 정리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은 일단 앞으로 빼볼게요. 자,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자, 그 다음에 플러스 H분의 FA 빼기 FA 마이너스 H. 괜찮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야? 지금 이거 미분계수 정의네. 그쵸? 얘 F'A. 얘 F'A. 그래서 F'A니까 2로 나누면 된다고요. 뭐야?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되기는 해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미분 가능하면은 얘는 F'A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는 얘는 F'으로 보면 안 돼요. 그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 뭐 있어요? 자, 당장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어때요? 얘는 1인 지점에서 지금 미분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이 우미분계수 얼마예요? 1! 그렇잖아요? 좌미분계수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기울기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다고요. 다시 한번 1인 지점에서 기울기 구하려면 1과 다른 점 사이 기울기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우미분계수 1,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기울기. 오케이. 그럼 얘는 F'Il이 없네. F'Il이 없어요. 괜찮죠? 자, 근데 얘는 어떻다고요?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 자, 얘가 0이 될까요? 안 될까요? 퀴즈. 미분 불가능한데? 그렇죠? 미분 불가능한데? 그럼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확률은 50%. 따라란. 오케이. 따라란. 따라란, 오케이. 따라란, 오케이. 오케이. 우와, 다 맞았어. 그죠? 얘 왜 있는 거라고요? 너 보면 되지 뭐. 그렇죠?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식이 있잖아요. 갖다가 넣으면 되지. 1 플러스 H X에다가. 그러면 절대값 1 플러스 H 빼기 1 빼기 절대값 1 마이너스 H 빼기 1. 그렇죠?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어떻게 돼요? 지워놓으면 절대값 H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H. 괜찮아요? 그쵸? 자, 근데 한번 봐봐요. 분자에 있는 애를 보니까 뭐야? 똑같은 식인데 부호만 반대네. 근데 절대값이네. 그쵸? 절대값 3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3하고 둘이 어때요? 완전 똑같잖아요. 그쵸? 이게 변수로 나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요? 완전 똑같잖아요. 괜찮죠?
이거는 한없이 가까운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뭐예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빵. 괜찮아요? 무슨 꼴이에요? 별꼴이에요? 0분의 0꼴이지. 괜찮아요?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모르지 않나? 아니, 그 칸에서 얘기한 게 정수빵은 따로 취급해줘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분모는 0에 한없이 가까울 뿐이지 0은 아닌 거고 분자는 아예 빵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빵이지. 괜찮아요? 얘는 빵이지. 와, 그럼 잠깐만, 이건 지금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수식으로는 그래, 알겠어. 수식으로는 알겠어. 근데 그래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식으로는 알겠어. 그래프적으로 볼게요. 그래프적으로.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그래프적으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조금 확대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정확하게 x가 1인 점이 있을 거고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극한이라고 점을 딱 잡는 순간 사실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은 또 있어요. 그렇죠? 영원히 확대의 끝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편의상 확대의 끝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왼쪽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미분계수 얼마? 우미분계수는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라고요. 1. 좌미분계수는 좌극한 사이 기울기, 그죠? 왼쪽 점과의 기울기라고요. 그쵸? 자, 근데 지금 이 식은 사실상 뭐예요? 오잉 리미트 h가 방으로 갈 때 1 플러스 h 빼기 1 마이너스 h 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 그럼 분모는 2h네. 그래서 얘는 2를 더 곱해주면 되겠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요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1 마이너스 h, f 1 마이너스 h와 1 플러스 h, f 1 플러스 h. 그쵸?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요. 괜찮아요? 이거의 기울기예요. 얘랑 얘 둘 사이 기울기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빵 나오죠? 똑같잖아요. 좌우가 똑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빵이라고요. A점이 없구나. 실제로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볼게요.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은 확대는 아니고 조금만 더 적당히 본다 그러면 1 플러스 h 여기 있죠? 1 마이너스 h 여기 있죠? 이 둘 사이의 기울기라고요. 자, 이 둘 사이의 기울기 구해놓고서는 h가 빵으로 가니까 이 상태에서 기울기 빵빵빵빵 하면서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이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빵이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오, 괜찮아요? 자, 미분계수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미분 불가능한 경우까지 생각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다가 그냥 쓸게. 여기다가. 자, 요거 말고 그냥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뺄게요. 요건 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석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가라고요. 이렇게 가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F1을 한번 빼고도 해봅시다. 빼기 F1 플러스 F1.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이거 조금 있다가 진짜 그 퀴즈 낼 텐데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그 다음에 플러스 H분의 F1 빼기 F1 마이너스 H.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이 상태인데 잠깐만, 이래서 지금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미분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각각 따로 수렴이 안 돼요. 따로 수렴이 안 되는데 지금 이거는 어차피 우칸, 좌칸 따로 봐도 되잖아요. 근데 우칸 얼마예요? 우미분계수죠? 1. 괜찮아요? 얘가 지금 우미분계수가 될 거고요. 얘는 그러면 좌극한 왼쪽 점과의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왼쪽 점과의 기울기. 그러니까 얘는 좌미분계수가 된다고요. 괜찮아요? 우미좌비 한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1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1 빼기 1이니까 빵 나온다. 괜찮아요? 자,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는 뭐예요? 얘가 좌미분계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h가 음수니까 얘가 1보다 작겠죠? 그렇죠? 얘가 좌미분계수고 얘가 우미분계수라고요. 와, 그래서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의 합이구나.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지난번에 했어요? 했나? 했어?
이거 했어요? 이거 했나?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자,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는 0인 모든 a의 합을 구해볼게요. 퀴즈. 뿅! 자, 이거 한번 풀어봐봐요. 자,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제가 0 나오게 하는 A의 합을 다 구해봅시다. 음. 오. 괜찮아. 밥 쓰다. 건축가. 일어나나. 오케이. 그래서 답이 뭘까요? 잘했어. 저기 그 미분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분 가능한 경우도 찾아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지? 아직 하는 중인가? 자, 미분 가능한 경우까지 찾아야 됩니다. 우미점이 합인 건 괜찮지. 자, 너무 수식적으로 빡세게 안 해도 돼요. 자, 이거 지금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합이라는 건 이해되죠? 그렇죠? 자, 요 그래프를 한 번만 좀 봐봐요.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우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0과 2를 기준으로 뒤집어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0 나오려면 뭐야? 이게 좀 다시 한번 이 우미좌미 합이라고요. 괜찮죠? 오!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합입니다. 자, 이 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합의 절반. 그렇죠? 절반이에요. 절반. 우미좌미 합의 절반. 근데 이거는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F'A랑 똑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합쳐봤자 0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딱 부호만 반대로 나오죠? 괜찮아요? 왜? 원래 우미분계수 얘였는데 미분 가능한 상태였으니까 여기랑 그냥 똑같았잖아요. 뒤집어 올리니까 부호만 반대로 나오지. 괜찮죠? 오케이.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A가 0인 지점에서 미분, 아니라 우미좌미합이 빵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도 똑같겠죠? 얘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부호만 반대. 나머지 중간 부분에서도 어때요? 1인 지점 같은 경우 우미점이 둘 다 빵 나오기 때문에 얘도 빵 나와요. 괜찮아요? 미분 가능한 지점까지 존재해준다라는 거야. 3이에요. 오케이. 3. 자, 그러면은 너무 피곤한데? 너무 피곤한데? 그쵸? 어떡하지? 너무 피곤한데? 내가 너무 많이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알았어. 일단은
얘를 갖다가 얘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이따가 문제에서 좀 더 볼게요. 문제 하다가 지금 다 재워버릴 것 같아. 다 재워버릴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저기 우극한 좌극한 요 관련된 것만 한번 좀 볼게요. 좌우극한 다 봐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거기 몇 번 문제예요?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를 꽤 많이 틀렸어요. 아우 귀여워. 봐봐요. 자,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fa-h fa 플러스 100이 fa-h 와, 이게 알파면 f 프라임 a는 알파다? 맞아요? 안 된다고요. f가 지금 a에서 미분 가능한지 안 하는지 몰라요. 괜찮아요? 만약에 f가 a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면 그때는 이거 맞죠? 괜찮죠? 왜? 미분 가능하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합의 절반이나 미분계수랑 똑같잖아요. 그쵸? 미분 가능한 경우에만 얘는 f'a로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틀렸어요. 미분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 번만 좀 볼게요. 니은. 지금 이거는 지금 1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점에 관련된 거. 자, 니은. h가 빵으로 갈 때 h제곱분의 fa 플러스 h제곱 빼기 fa. 얘는 뭐지? 얘는 똑같잖아. 정점 있잖아요. 정점 있죠. 정점 있어요. 정점 있어요. 근데 정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헷갈려. h제곱 t로 치환할래. 그렇죠? 치환해서 제로 나와야만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리미트. 분자는 f a 플러스 t 빼기 fa예요. 분모는 t가 될 거예요. 자, 당연히 t는 빵으로 가요. 그럼 뭐야? 미분계수 정의 맞지 않나? 맞아요? h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h제곱이라서 t는 양수밖에 안 나와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h가 0으로 갔을 때 얘가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다 보잖아요. 근데 우미좌미든 h제곱은 무조건 양수라서 우미분계수밖에 안 본다고요.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f라는 함수가 1인 지점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x 플러스 1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칠게요. 그렇죠? fx. fx는 x가 1보다 커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1,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자, 얘는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불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없는 거 괜찮아요? 자, 근데 이걸 만약에 제곱으로 바꿔놓으면 어때요? 얘는 우미분계수만 본다고요. 괜찮아요? 얘 오른쪽과만 기울기 본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있어요. 미분 불가능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요. 괜찮아요? 니은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디귿도 한번 볼게요. 야, 재우겠다. 그쵸? 우리 반 고3 친구 중에 이름이 재우가 있는데. 재우겠다. 재우. 재우 미안. 난 재우 이름만 볼 때마다 제우스가 생각나. 재우.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h가 빵으로 갈 때 h 세제곱분의 f a 플러스 h 세제곱 빼기 fa. 자, 얘는 어때요? 이것도 t로 치환해보자. 이거 다시 한번. 뭐라고요? 치환해서 이 두 개 아니면 미분계수가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치환해서 이걸로 확인해봐야 돼요. 주의 깊게 판단해야 될 건 뭐라고요? A점이 있는지 없는지, 우극한 좌극한 다 보는지 안 보는지. 괜찮아요? 오케이. 치환해서 이 두 개만 미분계수예요.
두 개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치환했어요. 자, 리미트. t는 또 방으로 가. t분의 f, a 플러스 t 빼기 fa. 와! 그래도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아니, h가 0 플러스면 h 세제곱도 0 플러스고요. h가 0 마이너스면 h 세제곱도 0 마이너스예요. 그쵸? 좌극한 거 다 본다고요. 얘는 미분계수 정의가 맞다라는 겁니다. 정점 A 있죠? 좌극한 우극한 다 보죠? 미분계수 정의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리을 H가 빵으로 갈 때 H의 100제곱분의 F, A 플러스 H의 100제곱 빼기 FA. 자, 그럼 얘는 지금 F'A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아, 짝수 제곱만 조심하면 돼요. 짝수 제곱만. 괜찮아요? 홀수 제곱은 어차피 좌우극한 다 나온다고요. 그쵸?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저기 뒤에 문제들은 조금 이따가 좀 볼게요. 16번도 어차피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 잠깐만, 미안, 너무 많이 떠들었어. 잠깐만 쉬었다가 미분계수 도함수 오늘 마무리 짓고 최대한 접선의 방정식까지 나갈 겁니다. 미안해. 너무 재웠어. 잘 자. 여러분 안녕. 오케이. 오케이.